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갈로돈은 약 1800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등장하여 약 260만 년 전에 멸종된 인상적인 상어입니다. 길이가 거의 59피트, 18m에 달하는 이 상어는 지배적인 포식자였으며 천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메갈로돈은 현대의 백상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주로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과 같은 큰 바다 생물을 사냥했습니다. 메갈로돈의 화석 이빨은 정기적으로 발견되며 독특한 모양과 크기로 인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빨은 상당히 크며 과학자들은 상어가 인간이 지구에 처음 등장한 12,000년 전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이 멸종되었다는 데 동의하지만 여전히 이 거대 상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많은 동영상이 메갈로돈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이 상어를 뒷받침하는 최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어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크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확실히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데터 X, 플리오사우루스라고도 합니다. 이 바다 괴물은 유럽의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플레시오사우루스 종의 일종입니다. 무서운 특성과 거대한 크기 때문에 프레데터 X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플리오사우루스 펑케이는 발견된 가장 큰 플리오사우루스로 길이는 약 12m이고 무게는 약 45톤입니다. 2m의 거대한 두개골에는 거대한 턱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약 15,000kg의 교합력을 생성하죠.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 괴물은 민첩하고 빠른 수영 선수였으며 잠재적으로 최대 35km의 속도로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먹이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파괴적인 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플리오사우루스는 물고기, 상어, 어룡과 같은 다른 해양 파충류, 심지어 공룡을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먹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플레시오사우루스도 잡아먹어 쥐라기 후기에 바다의 최상의 포식자 중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200만 년 전 아마존 열대우림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거대한 박쥐에 의해 만들어졌더라면 여러분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거대한 흡혈박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쥐보다 30%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 250만 년에서 1만 1천년 전 플라이스토스 시대의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멸종된 흡혈박쥐종입니다. 이 박쥐는 날개 길이가 50cm, 몸무게가 60kg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흡혈박쥐 중 가장 큽니다. 다른 흡혈박쥐들처럼 이 박쥐는 주로 다른 동물들의 피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쥐는 사슴이나 땅나무늘보와 같은 큰 포유동물도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흡혈괴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흡혈박쥐는 다른 동물들의 개체군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많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한 박쥐의 화석찬에는 브라질과 칠레를 포함한 남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이 박쥐가 초원 지역에서 살았고 낮에는 동굴이나 다른 보호된 공간을 보금자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박쥐들의 군락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12kg의 메노카의 토끼왕 누랄라구스 렉스를 만나보십시오. 이 거대한 토끼는 현재 유럽 토끼보다 약 6배 더 컸습니다. 누랄라구스 렉스는 대략 3에서 5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아마도 포유류 진화에서 섬 규칙의 가장 기초한 알려진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섬에 있는 큰 동물들은 작아지고 작은 동물은 커지는 등 크기가 자주 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식량이 적거나 본토에 포식자가 없는 것과 같은 요인에 기인합니다. 누랄라구스 렉스의 경우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이 토끼는 거대한 차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뛸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지하 생활에 적응했는데 그곳에서 뿌리와 덩이 줄기를 파내어 먹었을 것입니다.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시력과 청력도 감소했습니다. 이 거대한 토끼는 플라이오세 동안 쥐중의 서부의 한 섬에 살았습니다. 그 조상들은 약 500만 년 전에 메시니아 염분 위기로 알려진 시기에 섬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3만 년 전 플라이스토세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한 모니터 도마뱀의 종입니다. 메갈라니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거대한을 의미하는 메가와 살인자를 의미하는 라니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5에서 7m에 이르고 무게가 약 500kg으로 추정되는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캥거루, 왈라비, 그리고 다른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큰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성 포식자였습니다.
메갈라니아의 이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톱니가 있어서 질긴 고기를 효과적으로 물고 뜯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또한 안쪽을 향해서 힘겨운 먹이를 잡는 것을 도왔습니다. 현대의 모니터 도마뱀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메갈라니아와 살아있는 친척들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갈라니아는 몸의 크기에 비례하여 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바위 지형에서 더 효율적인 달리기와 민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포식자였지만 생태계에서 다른 큰 육식동물과의 경쟁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류 사자와 짧은 얼굴의 거대한 캥거루, 메갈라니아와 공존했던 두 종이었습니다. 끔찍한 악어라고도 알려진 데이노스쿠스는 7300만 년에서 8200만 년 전에 지구를 배회한 거대한 악어종입니다. 이 파충류의 길이는 39피트, 12m까지 자라서 현대 바다악어 크기의 두세 배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턱과 엄청난 힘은 바다거북과 공룡을 포함한 가장 큰 먹이도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사르코스쿠스는 약 3200만 년 전에 살았고 거의 같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노스쿠스는 더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포식자에 대해 훨씬 더 강력했다고 합니다. 데이노스쿠스의 첫 번째 화석은 1940년에 발견되었으며 현재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노테리움은 후기 중신세부터 초기 홍적세까지 거대한 육상 포유류였으며 당시 가장 큰 생물에 속했습니다. 길이는 3.5m에서 7m, 어깨 높이는 3에서 5m, 무게는 최대 12,000kg입니다. 그리스어로 무서운 짐승을 뜻하는 데이노테리움이라는 이름은 그 거대한 크기와 인상적인 외모를 반영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천둥 짐승으로 알려진 브론토테리움 및 탈리코테리움과 같은 다른 거인과 세계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노테리움에서 정말 눈에 띄는 것은 짧고 아래쪽으로 구부러진 엄니입니다. 처음에는 이 엄니가 담수 서식지를 파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나중에 이 목적으로 앞다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엄니는 곡괭이로 사용하거나 나뭇가지를 꺾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데이노테리움은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았지만 고립된 개체군은 결국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직후에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 조건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초기 호모사피엔스의 사냥이 그들의 멸종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생물은 지구상의 거인의 과거 시대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매료되고 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도마뱀 왕을 의미하며 길쭉하고 뱀과 같은 몸체 때문에 생물에게 주어졌습니다. 진짜 도마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이름은 원래 척추뼈의 모양이 도마뱀의 척추뼈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더 연구한 결과 바실로사우루스는 도마뱀이 아니라 고래의 일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약 4130만 년에서 3390만 년 전인 에오세 후기에 살았던 크고 육식적인 선사시대 고래였습니다. 고래 또는 해양 포유류의 가장 오래된 알려진 유형 중 하나이죠. 인간에게 알려진 최초의 선사시대 고래,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실로사우루스는 도마뱀이 아니라 포유류였으며 점차적으로 바다 생활에 적응한 육상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바실로사우루스는 고래였지만 여전히 육지 동물과 더 유사한 몇 가지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운동에 사용되지 않는 작은 뒷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길고 좁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잡고 먹는 데 적합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는 길이가 20m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최대 10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화석화된 위 내용물은 때때로 상어와 다른 고래와 같은 더 큰 생물도 먹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약 9,900만 년에서 9,5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초기 세노마니아기에 살았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거대한 남부 도마뱀을 의미합니다. 이 공룡의 크기에 대한 추정치는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컸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거의 같은 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가장 완전한 추정치는 길이가 12에서 13m이고 무게는 6에서 8톤 정도라고 합니다. 독특한 두개골, 눈 앞에 벽 같은 능선, 아래를 향한 턱 부분을 가진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빨은 옆으로 눌려 있었고 톱니가 있었죠. 이것은 또한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온열성의 한 형태인 동상간성이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빠르게 턱을 닫고 강력한 물기를 전달하여 먹이를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룡의 독특한 턱은 먹이를 물 때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펄모노스콜피우스는 약 3억 3천만 년 전 초기 석탄기에 살았던 멸종된 정갈종입니다. 이 종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정갈 중 하나이며 알려진 가장 큰 개체는 길이가 70cm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킬러 스콜피온의 화석 유적은 스코틀랜드의 커크턴 지층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사시대 전갈은 잘 보존된 연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발견된 다른 화석화된 정갈보다 해부학과 행동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 호수 및 늪을 포함한 다양한 수생 및 반수생 환경에 서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독침을 사용하여 먹이를 잡는 매우 효과적인 포식자였죠. 이 전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공기를 호흡하는 능력으로 이 적응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초기 전갈 중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조류로 알려진 공룡 시조새가 있습니다. 이 생물은 약 1억 5천만 전에 현재 독일의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또한 원시새라고 불렸고 깃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새 중 하나였습니다. 히에노도는 약 4,900만 년에서 1,600만 년 전에 살았고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길이가 거의 3.6m에 이르고 무게가 900kg에 이르는 그 시대의 가장 큰 육식성 포유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헤노도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아마 빠른 달리기를 하고 있고 먹이를 쫓고 포획하기 위해 속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헤노돈의 일부 종은 길고 무거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냥하는 동안 균형을 잡기 위해 이것들에 의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포식자였지만 일부 종은 잡식성이었고 먹이가 부족할 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식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헤노돈의 이빨은 사냥 스타일에 적응했고 종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양했습니다. 일부 종은 거대한 이빨과 턱 또는 단단한 피부나 뼈를 가릴 수 있는 특수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동물을 먹었지만 주로 특이한 포유동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헤노돈은 현대의 하이에나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고 실제로 곰과 물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로세라스는 지구의 바다에 서식하는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두 종류는 7만 4천만 년에서 4억 4천만 년 전 고생대에 살았습니다. 원뿔 모양의 껍질과 수많은 촉수를 가진 카메로케라스는 강력하고 위풍당당한 포식자였습니다. 동물은 해저 위로 천천히 움직여 참을성 있게 먹이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촉수로 먹이를 잡은 다음 강한 턱으로 으스러뜨렸습니다. 카메로세라스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 동물은 최대 36피트, 11m까지 자랄 수 있었고 역사상 가장 큰 두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다가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해양동물이 오늘날보다 상당히 작았던 시대에 살았던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인상적입니다. 카메로세라스는 두 종류의 진화의 중요한 연결고리였으며 이 화석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1923년 봄 연구자들은 내몽골의 보석이 계곡으로도 알려진 이르딘 마나에서 캠프를 세웠습니다. 탐험하는 동안 그들은 거대한 생물의 놀랍도록 잘 보존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앤드류 사루쿠스 몽골리엔시스라는 이름의 이 생물은 오늘날까지 알려진 유일한 표본입니다. 그것은 약 4,500만 년 전에 지구를 돌아다녔으며 어깨 높이가 1.83m, 길이가 약 3.6m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육상 포식자입니다. 앤드류 사루쿠스를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하마 및 고래와의 긴밀한 관계로 서로 다른 종의 진화 경로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인상적인 크기로 인해 뼈 분쇄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짐승은 에오세 동안 살았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이빨, 납작한 어금니를 가진 이 곤충은 뼈를 쉽게 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사냥했는지 아니면 청소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두개골은 그것이 회색곰의 2배 크기였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당시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육상동물로서의 지위를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거대한 상어, 왕고래, 무는 파충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대의 외계 전갈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바다 전갈로 더 잘 알려진 이것은 4억 7천만 년에서 2억 5,100만 년 전 사이에 바다에 살았던 절지동물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절지동물이었고 가장 큰 종은 길이가 2m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사시대 바다 전갈은 약 3억 9천만 년 전에 살았던 야이켈롭테루스 종에 속합니다. 길고 뾰족한 다리와 먹이를 쉽게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었죠. 유립테루스는 물고기, 달팽이 및 기타 무척추 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먹었습니다. 더 큰 종은 초기 물고기와 같은 작은 척추 동물을 압도하여 바다에서 강력한 포식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큰 전갈은 황제 전갈로 길이가 20cm 이상까지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약 40g입니다. 그러나 선사시대 바다 전갈과 비교하면 작고 무게는 가장 큰 유립테루스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우로파가낙스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던 큰 공룡으로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큰 수강류 공룡 중 하나이며 추정에 따르면 길이가 12에서 14m에 달하고 무게는 약 3에서 4톤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도마뱀을 먹는 주인을 의미하며 다양한 대형 공룡과 다른 먹이를 먹는 강력한 육식 본성을 반영합니다. 이것의 행동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큰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물기를 가지고 있었고 친척인 알로사우루스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것은 뼈를 엮이는 데 적합한 튼튼하고 숟가락 모양의 이빨과 큰 턱 근육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깊고 넓은 두개골의 존재로 인해 시사됩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평방 센티미터당 1800kg의 물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풍당당한 크기와 인상적인 공격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로파가낙스는 쥐라기 후기의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형 육식 공룡과 서식지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소텔루스 렉스는 길이가 약 70cm로 추정되는 인상적인 표본으로 과학에 알려진 가장 큰 삼엽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약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대부분의 다른 삼엽충 화석에 비해 엄청난 크기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알려진 가장 큰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화석은 거의 완전한 등쪽 방패로 구성되어 있죠. 등쪽 방패는 몸의 상단에 따라 이어지는 보호 덮개이며 캐나다 매니토바의 한 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저에서 벌레와 다른 무척추 동물을 사냥하는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먹이를 쉽게 찾기 위해 수많은 다리와 유연한 신체 부분의 조합을 활용하여 바다 바닥을 따라 지침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양 생물에 잘 적응했습니다. 중무장한 외골격은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부력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많았기 때문에 물속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피라냐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상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6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에 살았고 무는 힘은 무게보다 50배가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괴물이 트럭의 크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선사시대 동물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늑대는 남아메리카의 플라시스토세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갯가동물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늑대를 빙하기와 연관시키지만 사실은 플라이스토세 초기인 약 190만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무서운 늑대는 현대의 어떤 늑대종보다도 더 넓고 더 무겁고 훨씬 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 높이가 약 76cm였고 무게는 90kg이었습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길이가 30cm까지 이를 수 있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했죠. 무서운 늑대는 무리를 지어 종종 발견되었고 들소와 말과 같은 더 큰 동물들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먹이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들의 강력한 턱과 이빨의 조합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늑대에 발견된 화석은 이것이 100만 년 전에 미국을 걸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검치 호랑이와 털복숭이 매머드와 같은 많은 다른 매력적인 동물들과 공존한 것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무서운 늑대가 텔레비전 시리즈 왕자의 게임을 포함한 대중문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닮은 선사시대 곤충 메가뉴라는 약 3억 년 전에 살았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비행곤충입니다. 그것은 28인치, 70cm라는 놀라운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3에서 5인치, 8에서 12cm에 달하는 현대의 잠자리와 달리 메가뉴라는 날개 길이가 2피트, 60cm가 넘었습니다.
곤충의 화석은 1880년과 1979년에 발견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가뉴라는 주로 작은 양서류, 도마뱀 및 기타 곤충을 먹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 뒤에 숨겨진 비밀은 그들이 사는 동안 대기 중에 있던 풍부한 산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크기에 가까운 살아있는 곤충이 없지만 과거에는 더 많은 비행 곤충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르코수쿠스는 지금은 멸종되었지만 한때 지구를 지배했으며 동종 중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인 거대한 악어와 같은 파충류종입니다. 현대의 악어와 달리 이 거대 악어는 평생 동안 계속 성장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실제로 라틴어로 달점 악어를 의미합니다. 다 자라면 길이가 11에서 12m에 이르고 무게는 평균 8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 같은 눈과 머리의 75%를 차지하는 긴 주둥이를 가진 이 새는 사냥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타르코수쿠스는 큰 공룡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놀라게 하는 데 능숙했으며 공격할 적절한 순간까지 물가나 수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놈들이 나타나 먹이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사냥을 하지 않을 때 이 거대한 악어처럼 생긴 파충류들은 수역둑에서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노사우루스와 같은 더 큰 포식자의 위협을 받으면 보호를 위해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크로노사우루스는 약 1억 2천만 년 전인 초기 백악기에 살았던 해양 파충류의 일종 짧은목 플리오사우루스의 멸종된 종입니다. 그들의 화석 잔해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지만 현실도 그만큼 매혹적입니다. 크로노사우루스는 물고기, 암모나이트 및 기타 해양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먹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큰 머리와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늘어선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 당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플리오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크로노사우루스는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4개의 큰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느러미는 상당한 양의 추진력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노사우루스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짧은 목이었습니다. 먹이를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더 긴 목을 가진 다른 플리오사우루스와 달리 크로노사우루스는 몇 개의 짧은 척추뼈로만 구성된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 괴물의 화석 표본은 주로 호주, 특히 퀸즐랜드와 노던 테리토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공룡이 한 마리 있다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알로사우루스는 매우 공격적인 공룡으로 나무 껍질보다 물기가 더 심했고 불쾌한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알로사우루스가 얕은 물에서 수영하거나 헤엄칠 수 있어 이중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약 1억 5,500만 년에서 1억 4,500만 년 전인 주라기 후기에 살았던 두 다리를 가진 큰 육식동물이었습니다. 길이는 최대 10.7m에 달할 수 있으며 무게는 5,000kg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력한 턱, 큰 발톱,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이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는 당대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였지만 다른 대형 공룡의 사체도 청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로사우루스 척추뼈의 속이 빈 모양은 수각류 중에서도 독특하며 적추의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알로사우루스가 종종 내 전투에 참여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일부 개체는 전투 상처와 일치하는 치유된 부상의 징후를 보입니다. 알로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초식 공룡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파비니아 레갈리스는 약 1912년 찰스 두 리틀 월콧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습니다. 그는 이 생물을 모든 절지동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생물은 약 5억 800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잘 보존된 화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버게스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7cm의 길이에 따르는 작은 해양동물이었습니다. 두 눈은 줄기에 붙어 있었고 세 번째 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긴 몸체와 밑면에 5쌍의 수영 플랩이 있는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의 앞쪽에 뻗어 있고 움켜쥐는 발톱으로 끝나는 길고 유연한 코였습니다. 해저에서 벌레나 다른 무척추 동물과 같은 작은 먹이를 잡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영 플랩은 애벌레가 움직이는 방식과 유사하게 일련의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므로 물속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또한 세타라고 불리는 작은 부속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아마 그 생물이 해저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이노케이루스라는 이름의 이 공룡은 약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의 아시아에 살았습니다. 그의 외모가 거대한 거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기괴해 보입니다. 이 고대 괴물을 생각하지 않고 현대 거위를 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코 때문에 낙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리 때문에 타조처럼 보입니다. 네오코에루스는 오늘날 카피바라와 밀접하게 관련된 멸종된 설치류 속입니다. 이것은 약 250만 년에서 12,000년 전인 플라이스토세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네오코에루스 화석 유적은 비교적 큰 설치류를 묘사하며 어떤 종은 길이가 2m에 이르고 무게는 450kg이 넘습니다. 현대 카피바라와 마찬가지로 네오코에루스는 강, 호수 및 기타 수역 근처에 사는 반수생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최대 20마리의 무리 또는 무리를 이루어 사는 비교적 사회적 동물이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은 포식자로부터 약간의 보호를 제공하고 자원 공유를 용이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네오코에루스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땅을 파고 먹이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크고 구부러진 앞니였습니다. 또한 포식자에 대한 자기 방어를 위해 이 이빨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꽤 크고 당당한 설치류였지만 여전히 포식에 취약했습니다. 화석 유적을 조사한 결과 검니를 가진 큰 고양이와 큰 곰과 같은 육식동물이 네오코에루스를 사냥한다는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지네는 모든 모양과 모든 크기로 올 수 있으며 일부는 매우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지네가 이미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아르투로플레우라가 지구에 살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네는 3억 4,500만 년에서 2억 9,500만 년 전에 지금의 북미와 스코틀랜드에 살았습니다. 길이는 10피트, 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대기 중 산소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무척추 동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숲 바닥을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하는 초식 동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잠재적인 공격자를 저지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분비할 수 있는 선구멍이 몸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거대한 지네는 현대의 알약벌레와 아르마딜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 모양으로 몸을 말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딜로사우루스는 현대 모니터 도마뱀과 뱀의 조상이며 길이가 14m로 만나기 무서운 바다괴물이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바다 파충류는 약 8,500만 년에서 8천만 년 전인 백악기 말에 바다에 서식했습니다. 딜로사우루스는 현존하는 가장 큰 바다 괴물 중 하나였으며 4개의 지느러미가 있는 긴 몸과 물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딜로사우루스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고 물고기, 암모나이트, 심지어 다른 해양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동물을 먹었습니다. 다른 모사사우루스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은 거대한 곤봉 모양의 주둥이였습니다. 이 주둥이는 먹이를 공격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종의 다른 수컷과 자주 싸웠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짧고 튼튼한 이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턱이 특징인 틸로사우루스의 특이한 머리 모양의 정확한 기능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머리 모양이 거북이와 암모나이트와 같은 해양 파충류의 껍질을 물어뜯는 데 특화되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공성추처럼 먹이를 들이받는 데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라기월드 영화에서 벨로시랩터를 이미 알아볼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 칠면조 크기의 공룡은 약간 달랐습니다. 현대의 늑대와 마찬가지로 벨로시랩터는 더 큰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로시랩터는 가늘고 길쭉한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둥이를 사용하여 먹이를 깊이 물어뜯어 순식간에 죽였다고 합니다. 벨로시랩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발의 두 번째 발가락에는 큰 발톱으로 먹이를 베고 찌르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벨로시랩터는 깃털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단열재와 비행을 돕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리는 백악기 후기에 지금의 중국과 몽골 지역에 살았으며 다른 유명한 공룡들과 공존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벨로시랩터가 다른 공룡보다 조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팔레오딕티오프테라는 약 3억 년 전에 풍부했던 멸종된 큰 비행곤충 그룹입니다. 이 곤충들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정맥 네트워크로 지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곤충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 곤충들은 날개 길이가 50cm가 넘을 수 있죠. 그들은 다양한 식물,
곤충 및 기타 작은 동물을 소비하는 기회주의적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날개는 그들이 먼 거리를 활공하고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하여 민첩한 사냥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곤충의 날개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모양, 지지되는 방식, 비행 중 날개를 안정화하는 방법 등 현대 곤충의 날개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다른 곤충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약 3억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멸종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던클레오스테우스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 선사시대 바다의 진정한 공포였습니다. 갑옷을 입은 머리와 강력한 턱은 엉망이 될 동물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거대한 육식 물고기는 약 3억 6천만 년 전에서 3억 8천만 년 전에 살았으며 다른 물고기, 상어, 심지어 같은 종류도 사냥한 치열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턱은 거의 11,000파운드, 5,000kg의 무는 힘을 생성할 수 있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던클레오스테우스는 힘 외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으며 50분의 1초 만에 입을 열 수 있어 번개 같은 속도로 먹이를 빨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무게가 최대 4톤에 달했고 턱에서 뻗어나와 고기와 뼈를 자를 수 있는 독특한 이빨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 수영 선수들은 이 괴물을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음 바다 괴물의 학명은 따로 있지만 언론이나 대중은 무섭고 위협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고질라 상어라고 명명했습니다. 고질라 상어는 2013년 뉴멕시코에서 시카고에 있는 필드 박물관의 연구원 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유해는 상어의 턱, 이빨 및 기타 여러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골의 크기와 구조를 바탕으로 연구원들은 고질라 상어가 멸종된 상어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생대 초기부터 중생대 말까지 약 3억 6,5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상어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등 지느러미와 큰 눈,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민물과 바닷물 환경 모두에서 수영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상어는 큰 크기와 강력한 턱 때문에 가상의 괴물 고질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바다 괴물은 길이가 약 2m였으며 약 3억 년 전 페름기 초기의 담수 환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타르보사우루스는 약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아시아에 살았던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 일종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친척인 티라노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타르보사우루스는 길이가 약 12m에 달하고 무게가 최대 6톤에 달하는 대형 육식 동물이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의 화석은 몽골, 중국, 러시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는 최상위 포식자였으며 크고 무거운 머리에 두꺼운 턱과 뼈를 자르는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악기가 끝날 때까지 살았던 마지막 생존 티라노사우루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류와 마찬가지로 작은 앞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는 두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의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은 새이며 실제로 일부 공룡 화석에서 발견되는 고관절과 깃털의 구조와 같이 두 그룹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 개체의 성장 속도에 대한 연구는 악어나 다른 대형 포유류와 같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campanile 기간테움은 예전에 바다에 살았던 매우 큰 화석 바다 달팽이입니다. 이 바다 달팽이의 껍질은 종종 다른 고대 동물의 화석을 포함하는 암석층에서 발견되어 수백만 년 전 바다의 생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바다 달팽이는 5,600만 년에서 3,4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특유의 길쭉한 껍질로 유명한 해양 연체동물 그룹인 campanilidae 가족에 속했습니다. 이 바다 달팽이는 껍질 길이가 120cm에 달하는 크기로 지금까지 살았던 연체동물 중 가장 큰 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껍질이 날카롭고 뾰족한 끝과 일련의 가는 갈비뼈 모양의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 주변에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얕은 바닷물에 살았던 프랑스의 파리 분지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플랑크톤 및 기타 미생물과 같은 작은 유기체를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베로미스 패터소니는 현대 기니피그의 조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종이 왜 멸종되었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동물의 무게는 680kg이고 키가 약 47인치, 1.2m였기 때문에 크기에 놀랄 것입니다. 이 설치류는 800만 년 전 남아메리카의 오리노코 강에 살았다고 합니다.
제노스밀루스는 중신세 후기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검니가 있는 고양이과인 마카에로돈티네의 멸종종입니다. 제노스밀루스라는 이름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상함과 검니가 있는 고양이과를 의미하죠. 길고 가느다란 앞다리와 약한 관절을 가졌던 다른 검니가 있는 고양이와 달리 이것은 더 짧고 근육질의 앞다리와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게 해주었죠. 또한 스테이크 나이프와 비슷한 거대한 톱니 모양의 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빨은 거친 피부와 근육을 물어뜯는 데 사용되어 동물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죽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의 발견은 검니가 있는 고양이들의 진화와 행동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고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생태학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노스밀루스는 다른 검니가 있는 고양이들과 함께 약 150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울창한 숲을 배회하던 이 생물은 오늘날 가장 큰 고릴라와 오랑우탄을 능가하는 생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영장류종인 기간토피테쿠스였습니다. 10만 년에서 900만 년 전 이 강력한 짐승은 베트남,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정글에서 살았으며 씨앗, 과일, 대나무 잎을 먹었다고 합니다. 최대 길이가 10피트, 3m이고 무게가 1100파운드, 500kg인 기간토피테쿠스는 동물계의 절대적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생활 방식을 현대 고릴라의 생활 방식과 비교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랑우탄과 더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생물은 본질적으로 비교적 온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받을 때 극도로 보호적이었다고 하죠. 일부 사람들은 빅풋이 기간토피테쿠스의 생존 개체군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리오플로드는 공룡은 아니었지만 공룡과 함께 살았는데 이는 아마 그의 힘을 잘 말해줄 것입니다. 이 바다 괴물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장 큰 해양 파충류 중 하나였으며 추정 최대 길이는 최대 7m이고 무게는 2000kg입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이빨과 4개의 지느러미가 있는 거대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큰 먹이를 효율적으로 사냥했습니다. 리오플로돈의 첫 번째 잔해는 19세기 영국에서 발견되었지만 80년대와 90년대에 프랑스에서 더 완전한 유적이 발견되고 나서야 고 생물학자들은 이 바다 괴물의 실제 크기와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오플로돈은 플레시오사우루스였는데 이는 목이 길고 몸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는 여전히 거대했고 작은 자동차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을 만큼 크게 벌릴 수 있는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괴물은 단지 500만 년 동안만 존재했지만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생물은 유체역학적 위장이라는 독특한 기술로 사냥을 했습니다. 큰 몸체를 사용하여 파도를 만들어 숨어 먹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리오플로돈이 충분히 가까워지자 빠르게 가속하여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으로 먹이를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디메트로돈은 푸유류와 같은 파충류의 일종으로 약 6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인간과 같은 혈통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배에는 거대한 돛이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동물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돛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이 동물의 화석은 캐나다, 독일 및 미국에서 발견되었죠. 독소도는 중신세 후기에서 홀로세 초기까지 살았던 남아메리카의 포유류에 멸종된 속입니다. 독소둔이라는 이름은 아치형 외모를 가졌던 어금니의 독특한 모양 때문에 아치형 치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 하마만한 크기의 큰 동물로 거대한 몸과 짧은 다리, 길고 요연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마처럼 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독소둔은 현대 포유류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며 독소돈과로 알려진 별도의 과에 속했습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이것은 초식동물이었고 주로 풀과 다른 종류의 식물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톡소돈 화석이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어 동물의 행동과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하마로 알려진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공격성입니다. 독소돈은 하마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마만큼 위험했다고 합니다. 케찰코아틀루스는 거대한 크기로 하늘을 지배한 익룡으로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비행생물입니다. 이 날개 달린 생물은 약 72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에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에 살았다고 합니다. 36피트, 11m의 높이로 많은 현대식 건물을 쉽게 능가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케찰코아틀루스는 근육질의 몸통 덕분에 단 한 번의 강력한 날갯짓으로 이륙하고 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생물이 약 440에서 550파운드, 200에서 250kg의 무게로 지구 표면 위로 며칠 동안 날 수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케찰코아틀루스가 공중으로 치솟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황새처럼 땅 위를 걸으며 부리를 사용하여 근처 호수나 강에서 먹이를 퍼낸 것으로 믿어집니다.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이 익룡은 물고기와 작은 동물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룡과 마찬가지로 케찰코아틀루스도 약 6,600만 년 전 발생한 거대한 운석 충돌로 멸종되었습니다. 거대한 짧은 얼굴 곰으로도 알려진 아크로두스는 북아메리카의 홍적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육식 포유류입니다. 사실 그것은 백악기 말에 공룡이 사라진 이래로 가장 큰 육식 동물이라는 칭호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곰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종 곰 중에서 가장 빨리 달렸으며 현대 곰보다 더 날씬하고 긴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는 어깨 높이가 1.5m로 인상적이었지만 뒷다리로 서 있을 때는 높이가 3.7m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대 다른 것들과 달리 이것은 앞을 똑바로 향하는 발가락을 가지고 있어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680kg이 넘는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64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아크로두스의 두개골 구조와 찢어진 이빨은 매우 육식적인 식단을 암시합니다. 넓은 간격과 앞을 향한 눈구멍은 뛰어난 시력을 제공했으며 짧고 넓은 주둥이는 예민한 후각을 암시했습니다. 곰의 턱은 작은 체구에 비해 눈에 띄게 넓었고 거대한 근육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곰은 강력하게 물어뜯을 수 있으며 뼈를 부수어 영양가 있는 골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널리 퍼진 노토사우루스는 트라이아스기 시대에 멸종된 파충류종으로 약 2억 4천만 년에서 2억 1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노토사우루스라는 이름은 거짓 도마뱀으로 번역되어 처음에는 신체적 특징이 도마뱀의 특성과 혼돈되었기 때문에 이 생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동물들은 육상동물로부터 진화한 해양 파충류였고 물속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 잘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대 4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쭉한 몸체와 물속을 빠르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선형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을 쉽게 헤엄칠 수 있는 노와 같은 팔다리와 기동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길고 강력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 온혈 동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토사우루스가 현대 포유류 및 일반 조류와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이며 바다에서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데 적합한 강력한 물기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톱니 모양의 이빨은 먹이의 살을 쉽게 자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플로도쿠스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공룡 중 하나로 길이가 약 27m이고 무게가 15,000kg이 넘습니다. 디플로도쿠스의 골격은 볼 조인트로 연결된 일련의 길쭉한 목 척추뼈를 특징으로 동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목을 구부릴 수 있도록 합니다. 몸 크기에 비해 머리는 비교적 작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식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긴 목 외에도 디플로도쿠스는 채찍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꼬리는 포식자를 막거나 과시나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큰 갈라지는 소리를 내는 데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초식 공룡은 무리를 지어 살았으며 그들이 살았던 쥐라기 후기 숲 시스템에서 자란 양치류와 다른 작은 식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디플로도쿠스가 무리를 지어 이주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으며 서식지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먹이 공급원을 이용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이동했다고 합니다. 캔부로레스터와 같은 레디오돈츠는 특이하고 기괴한 외모로 인해 종종 바다괴물이라고 불립니다. 캔부로레스터는 약 505년에서 5억 1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의 중기에 살았던 멸종된 종입니다. 이 독특한 곤충은 단일 유형으로 속내에서 알려진 유일한 종이죠. 이것의 이름은 일련의 평행한 돌출부로 구성된 동물의 특징적인 발톱에서 파생됩니다. 이 날카로운 발톱은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었으며 바다의 복잡한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양생물은 한때 바다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였던 다양한 절지동물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가시와 다중분할 팔다리와 같은 기괴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해부학적 특징으로 유명했습니다.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은 작은 동물과 플랑크톤만 잡아먹는 반면 다른 종은 시체를 청소하거나 찌꺼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고르고놉스는 지구상에 살았던 최초의 검치입니다.
이 크고 위험한 고양이는 모든 대륙이 초대륙인 판게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던 후기 페름기의 영주라고도 합니다. 최초의 세이버는 실제로 고양이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검치 고양이 사이의 교배종이었다고 하죠. 그들의 머리는 모피로 덮여 있었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파충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브론테니스는 약 1600만 년에서 1200만 년 전인 중신세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한 새에 속입니다. 브론테니스는 키가 3m이고 무게가 500kg으로 현존하는 가장 큰 새들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새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날 수가 없죠. 과학자들은 이 새가 포식자였을 것이며 다른 큰 동물들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브론테니스의 화석 표본 중 일부는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어 해부학과 행동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화석의 분석은 이 새가 비교적 작은 뇌와 비교적 단순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남아메리카의 브론테니스와 다른 날지 못하는 큰 새들의 멸종은 이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들이 의존하는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들의 그 지역 도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푸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이 공룡의 첫 번째 화석이 발견된 아르헨티나 원주민 마푸체족의 언어로 지구 도마뱀을 의미합니다. 길이가 12m가 넘고 무게가 8,000kg 이상인 마푸사우루스는 백악기 후기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마푸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 사냥했는데 그 크기와 힘으로 고대 남아메리카의 평원을 배회하던 가장 큰 공룡들조차 제압했습니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마푸사우루스는 최대 시속 32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 빠르고 치명적인 포식자였습니다. 많은 육식 공룡과 마찬가지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했으며 먹이를 먹기 전에 찢어버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마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육식 공룡 중 하나입니다. 생태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포식자였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는 다른 대형 육식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논의할 기가노토사우루스와 함께 마푸사우루스의 유적은 백악기 후기의 대형 초식 동물의 지배적인 그룹인 티타노사우루스의 가장 오래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파라푸조시아는 약 8,300만 년에서 7,1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암모나이트 종입니다. 그것은 현재 독일 베스트팔렌의 해양 환경에 서식했습니다. 알려진 암모나이트 종 중 가장 큰 것으로 직경이 1.2m에 달하고 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암모나이트가 빠르게 헤엄치는 것인지 주로 해저에서 살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크기는 많은 표본이 불완전하거나 손상되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보다 더 큰 암모나이트가 없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암모나이트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 신 암몬의 뿔을 닮았다고 생각되는 동물의 껍질 나선형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암모나이트 껍질의 이러한 독특한 나선은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이켈롭테루스는 거대한 바다 전갈이었고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동안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약 3억 9천만 년 전 이것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파이크, 발톱, 갑옷을 포함한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종은 멸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18인치, 46cm의 발톱을 기반으로 전갈이 약 8.5피트, 2.6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죠. 높은 시력을 암시하는 겹눈을 가진 야이켈롭테루스는 당시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일부 이론은 그들이 인육을 즐겼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죠. 이 무서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바다 전갈은 주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잡은 물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바다 전갈은 더 작은 해양 생물에서 진화했으며 다른 물고기 및 척추동물과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에는 이미 꽤 크게 자랄 수 있는 코뿔소가 있지만 여러분은 한때 슈퍼 코뿔소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발루치테리움은 3,400만 년에서 2,300만 년 전 올리고세 시대에 살았던 뿌리 없는 코뿔소 같은 포유류에 멸종된 속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육상 포유류 중 하나이며 성인 표본의 길이는 최대 5.5m입니다.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긴 목과 움켜쥐고 있는 입술을 사용하여 키가 큰 나무에서 잎과 가지를 뽑아내는 브라우저였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작은 초식 동물이 접근할 수 없었던 땅 위의 높은 곳에 있는 식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뼈대는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로지테리움의 정확한 외모는 불확실하지만 길고 가느다란 목과 비교적 작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행동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고독한 동물이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대형 육식 해양 생물의 기원은 약 2억 4,500만 년 전 탈라토아르콘이라는 강력한 것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탈라토아르콘은 도마뱀을 잡아먹는 바다의 지배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인상적인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룡은 작고 미끄러운 먹이를 잡기 위해 단순하고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독특한 치아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빨은 높이가 약 10cm였으며 5cm의 왕관이 있었고 입 모양의 절삭날이 있었습니다. 톱니가 있지는 않지만 이 이빨은 모사사우루스와 큰 플리오사우루스와 같은 다른 무서운 해양 생물의 이빨과 비슷했습니다. 탈라토아르콘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대량 멸종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500만 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부 바다들이 그러한 격변적인 사건 후에 급속히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선사시대 생물은 대형 해양 동물을 사냥하여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놓은 가장 초기에 알려진 해양 포식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화석 세계에서도 중요한 발견입니다. 툴리의 괴물이라고도 알려진 툴리 몬스트룸은 약 3억 년 전에 살았던 멸종된 무척추 동물 중입니다. 이것은 몸 길이가 약 30cm이고 한 쌍의 발톱이나 갈고리로 끝나는 긴 몸통 모양의 구조를 가진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었습니다. 몸은 분절되어 있었고 등을 따라 2개의 지느러미가 있어 수영할 때 사용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가 독특하고 현대 동물과 강하게 닮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종류의 동물이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것을 벌레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물 그룹인 빌라테리아의 구성원으로 분류했습니다. 특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그 당시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화석은 주로 북아메리카, 특히 일리노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은 퇴적물 속에 있었는데 이는 그것이 얕은 바닷물에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또한 육식동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에 독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유타 랩터는 약 1억 2,500만 년 전 백악기 말에 모든 공룡을 멸종시킨 대멸종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난 모양의 발톱 길이가 최대 23cm에 달하는 우타랩터는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유타랩터의 첫 번째 화석은 1990년대 초 유타에서 발견되었으며 공룡은 발견된 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타랩터는 시속 4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빠르고 민첩한 공룡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타랩터가 무리를 지어 사냥했으며 현대의 매나 늑대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제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 모양의 발톱을 회전시켜 먹이를 더 잘 잡을 수 있는데 꽤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카보네미스는 거대한 크기와 인상적인 사냥 능력으로 유명한 선사시대 생물이었습니다. 이 멸종된 거북이종은 약 6천만에서 5,800만 년 전에 현재 콜롬비아 북동부에서 지구를 배회했습니다. 2005년 세레존 탄광에서 이 거북이종을 발견한 것은 카보네미스의 놀라운 특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동물의 껍질은 길이가 5.5피트, 1.7m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거북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그렇게 거대한 크기의 동물이 지구를 걷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카르보네미스는 악어 등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턱을 가진 강력한 육식 파충류였습니다. 이름은 석탄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보에서 유래했으며 첫 번째 종이 발견된 광산에 대한 참조이죠. 흥미롭게도 카르보네미스는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존재했던 유일한 거대 파충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티타보노와 환경을 공유했죠. 이 두 거대한 포식자가 같은 환경에 산다는 것은 꽤 무섭지 않습니까? 삼엽충은 눈이 발달된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으며 일부 종은 매우 복잡하고 진보된 시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초기에 알려진 절지동물에 속했으며 얕은 바다에서 광대한 바다까지 지배했습니다. 삼엽충은 초기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 말까지 약 5억 2천만 년에서 2억 5,1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2만 종 이상의 다른 종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머리, 흉부,
꼬리 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흉부에 독특한 다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다양성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룡과 거의 같은 시기에 멸종했습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 이 무섭고 큰 곤충이 많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호모디움은 빙하기에 살았던 검치 고양이로 약 150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대 고양이는 호주에서 남극 대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세이버 이빨 고양이는 긴 송곳니를 가져야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 긴 칼날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모디움과 일반적인 검치 호랑이의 주요 차이점은 이빨이었습니다. 마중가사우루스는 20세기 초에 공룡의 첫 번째 화석이 발견된 마다가스카르의 마하장가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수강류 공룡 중에서도 독특한데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래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더 효과적으로 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중가사우루스는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룡의 뼈도 먹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독특한 치아 특징과 식인종 공룡으로 유명합니다. 이 공룡의 정확한 행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또한 집단으로 살고 협동사냥과 같은 행동에 참여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마중가사우루스 화석에서 물린 자국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는 마중가사우루스가 다른 포식자의 공격을 받았거나 심지어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과 싸움을 벌였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투펜데미스는 네오진 시대에 2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 사이에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멸종된 민물 거북이에 속입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큰 민물 거북이로 길이가 2.4m에 이르고 무게가 1200kg까지 나갈 수 있는 거대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기 외에도 껍질의 앞쪽에 두드러진 뿔같은 구조와 크고 강력한 턱을 가진 좁은 두개골을 포함하여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투펜데미스에 발견된 화석들은 그것이 물고기, 달팽이, 그리고 다른 거북이들로 구성된 식단으로 육식성 포식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땅과 물 모두에서 놀랍도록 민첩했습니다. 이 생물은 풍부한 식량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던 큰 강과 늪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발견은 이전에 인식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거북 진화에 대한 이전의 가정에 도전해왔습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프테노페리수스는 8종으로 알려진 종을 포함하는 멸종된 말벌의 종이며 이 계통의 유일한 속입니다. 이 말벌은 개미, 메뚜기, 말벌의 조합과 비교되는 독특한 외모로 두드러집니다. 놀랍도록 잘 보존된 한 표본 덕분에 과학자들은 말벌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 화석은 머리가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보존 과정으로 인해 복부가 평평해졌습니다. 이 말벌은 독특한 목을 가지고 있고 날씬한 몸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길쭉했고 큰 겹눈, 더듬이, 강한 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개는 맑고 정맥과 작은 털이 있으며 다리는 메뚜기를 닮아 길고 가느다랗다고 합니다. 발견된 표본의 길이가 약 2.7cm인 암컷이었습니다. 날개 없는 말벌이지만 주변 환경의 빽빽한 초목으로 인해 날개를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어는 항상 위협적인 생물이었지만 2억 8천만 년 전 지구의 바다에서 헤엄쳤던 헬리코프리온에 비하면 아주 미개합니다. 이 종은 모든 해양 생물의 95%를 멸종시킨 재앙적인 사건인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량 멸종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헬리코프리온은 결국 멸종되었죠. 이 생물을 그렇게 무섭게 만든 것은 원형 톱을 닮은 아래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리코프리온이 현대 백상아리 크기의 거의 2배인 40피트, 12m까지 자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에서 다이빙하는 동안 이 생물을 만나는 것은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헬리코프리온은 교활했고 매복하기 전 종종 물고기 떼에 숨었다고 합니다. 턱이 없는 고대 물고기인 도리아스 피스는 대본기 초기에 바다에서 헤엄쳤고 눈에 띄고 독특한 몸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상의 몸은 주전자 모양의 갑옷으로 덮여 있었고 상자 모양의 몸체 옆에는 커다란 아가미판이 돌출되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도리아스 피스는 길고 유연한 꼬리와 앞으로 튀어나온 길고 가느다란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머리 몸통의 양쪽에서 2개의 가늘고 모처럼 생긴 돌기가 나타났는데 앞주둥이에서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3개의 스파이크는 정확한 기능은 불확실하지만 옆으로 향하는 뒤쪽 스파이크는 평평한 수영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중 비행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반면에 앞쪽 스파이크는 부드러운 퇴적물을 휘젓는 데 사용되어 작은 무척추 동물과 유기물질을 노출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먹이 공급원을 물고기의 턱이 없는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브리아스 피스의 독특한 체형은 생활 방식에 대한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두 가지 주요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주로 수면 원양 수영 선수로서 물기둥의 상층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그것이 해저의 퇴적물에 거주하며 먹이를 먹는 저서 굴착기였다고 말합니다. 다코사우루스는 약 1억 5,400만 년에서 1억 년 전인 쥐라기 후기와 백악기 초기에 살았던 멸종된 악어종입니다. 다코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눈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다코스와 톱니 모양의 이빨을 나타내는 도마뱀을 의미하는 사우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코사우루스는 옆으로 압축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의 살을 쉽게 찢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해양 파충류는 최상의 포식자로 간주되었으며 물고기, 오징어 및 기타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개골 운동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먹이를 먹고 사냥하는 동안 위턱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 턱을 더 크게 벌리고 더 강력하게 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코사우루스의 화석은 유럽, 남아메리카, 심지어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다른 선사시대 해양 파충류의 유골과 함께 발견되어 무리를 지어 살았거나 협동 사냥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쥐라기 공원은 이 다음 공룡에 대해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쥐라기 공원 프랜차이즈에서 작고 독이 있는 공룡으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딜로포사우루스는 실제로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포식자였습니다. 또한 비명을 지르거나 독을 뱉지 않았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두개골에 있는 두 개의 얇은 벼에서 이름을 얻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잠재적인 짝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경쟁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은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쓰러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을 가진 숙련된 사냥꾼으로 간주됩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주름도마뱀과 같은 목주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 기능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의 화석 증거는 딜로포사우루스가 다른 공룡을 사냥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시속 48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당시 가장 빠른 포식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먹이에게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메가테리움은 한때 남아메리카 땅을 배회했던 거대한 나무늘보로 코끼리만큼 컸으며 길이는 최대 20피트, 6m, 무게는 약 4톤이었다고 합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나무늘보는 주로 식물을 먹었고 강력한 발톱을 사용하여 나무에서 가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이 현재 메가테리움이 두 발로 움직일 수 있었고 심지어 육식성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스터리를 추가한다는 것이죠. 500만 년에서 1000년 전에 멸종되었지만 엄청난 크기와 이족 보행 운동으로 인해 메가테리움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매혹적인 선사시대 생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몽골라 은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미 중 가장 큰 거미 중 하나로 다리 길이가 최대 15cm입니다. 비교해보면 오늘날 평균 거미의 다리 길이는 몇 cm에 불과하죠. 이 거대한 거미는 약 1억 6,500만 년 전 쥐라기 시대의 지구를 기어다녔습니다. 쥐라기 시대는 많은 새로운 종의 식물과 동물이 진화한 중요한 진화적 혁신의 시기였습니다. 몽골라 은해는 이 시대에 존재했던 놀라운 생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미는 작은 척추동물과 다른 곤충을 먹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큰 크기와 힘은 그들을 치열한 사냥꾼으로 만들었고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종이 깊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굴에서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굴은 다른 포식자와 가혹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보호를 줬고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거미를 무서워한다면 이 거미종이 멸종된 것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원숭이쥐라는 이름을 보면 반은 유인원, 반은 익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사시대 동물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1억 6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장류와 유대감이 있고 모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포유류의 표시인 큰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약 2억 2,800만 년에서 2억 1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공룡 속 중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화석은 1881년 지질학자 에드워드 드링커 콥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또한 설명된 최초의 공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코엘로피시스는 미국 남서부의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살았던 수강류 공룡종입니다. 이것의 길이는 최대 3m에 달할 수 있고 작고 날씬한 몸체의 이족 보행 육식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길고 가느다란 뒷다리와 세 손가락이 있는 짧은 팔로 유명하죠.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빠르고 민첩한 주자로 여겨졌습니다. 매우 사회적인 공룡으로서 이것은 큰 무리를 지어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보살핌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보였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더 큰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수도 있습니다. 코엘로피시스는 또한 뉴멕시코의 단일 퇴적물에서 수천 개의 표본이 발견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풍부한 척추 화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타라스코누스는 중신세와 플리오세 시대의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살았던 반수생 땅 나무늘보의 한 종류로 15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 사이에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생명체로 묘사되며 어떤 종은 길이가 4m가 넘습니다. 알려진 가장 큰 종인 타라스코누스 나탄스는 무게가 최대 700kg으로 추정되어 지금까지 존재했던 나무늘보 중 가장 큰 나무늘보였습니다. 이것은 수영을 위한 특수한 근육과 함께 주로 수중 생활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는 모래를 파는데 긴 발톱을 가지고 있었고 먹이를 찾기 위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이것은 초식동물이었고 오늘날의 칠레와 페루 해안에서 발견된 해초와 다른 수생식물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타라스코누스가 먹이를 사냥했을 수도 있는 남아메리카의 초기 개체군과 공존했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멸종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기후변화, 해수면의 변동, 변화하는 해류가 그들의 궁극적인 죽음에 기여했다고 믿어집니다. 매니퓰레이터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바퀴벌레종입니다. 이 종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길쭉한 앞다리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작자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죠. 이 독특한 적응은 우리가 살아있는 바퀴벌레 종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며 고도로 전문화된 생활 방식을 암시합니다. 형태학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이 바퀴벌레가 많은 장애물과 초목이 있는 도전적인 환경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바퀴벌레 종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바퀴벌레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 안테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뒷다리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 변형은 다른 바퀴벌레 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퀴벌레의 발견은 이 곤충이 수백만 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한 진화 역사와 적응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바퀴벌레는 성공적이었고 탄력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연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테러버드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약 7천만 년 전에 남미와 남극 대륙을 돌아다니던 멸종된 날지 못하는 새였습니다. 이 새의 크기는 2.4인치, 6cm에서 9.8피트, 3m까지 다양했으며 무서운 뇌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른 새와 달리 이 공포의 새는 날개가 없었지만 다리가 강하여 큰 종은 최대 시속 31마일, 5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식동물이었고 과학자들은 먹이를 걷어차는 데 적합하다고 믿는 강력한 다리를 사용하여 작은 동물과 큰 포식자를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멸종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200만 년 전 인간이 도착한 직후 사라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새에 대해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두개골 모양을 관찰하여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길고 가느다란 부리를 가진 공포새가 곤충과 작은 동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짧고 강력한 부리를 가진 새는 다른 새와 포유류와 같은 더 큰 먹이를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통찰력은 선사시대 환경에서 공포의 새들이 어떻게 먹이를 먹고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엔텔로도는 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포유류 그룹으로 무서운 성격 때문에 킬러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양을 닮았지만 실제로는 낙타와 더 가까운 친척 관계인 특이한 포유류 그룹 오레오돈트와 나란히 살았습니다. 화석 발견에 따르면 엔텔로돈트는 중기 에오세 동안 몽골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시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결국 초기 중신세 동안 멸종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종은 무게가 약 150kg에 불과하여 큰 수컷 흰 꼬리 사슴의 크기에 불과했지만 이것의 같은 가장 큰 종은 9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으며 클라이즈데일 말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큰 두개골은 눈에 띄었는데
전체 몸 길이의 35 내지 45%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개골은 또한 뼈의 이빨 같은 돌출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뼈를 으깨는 것을 포함하여 거칠거나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적응했음을 나타냅니다. 현대의 돼지와 마찬가지로 엔텔로돈트는 식물과 동물의 혼합을 먹는 잡식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팔다리는 육지에서 달리기에 적합했습니다. 리조두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이며 진정한 거인이라는 인상적인 칭호를 얻었습니다. 최대 6m의 추정 길이와 1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이 동물은 당시의 최상의 포식자였으며 강력한 사냥꾼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입과 유선형의 몸체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잡고 삼키는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먹이는 물고기, 양서류, 아마도 작은 파충류를 포함한 다양한 수생동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의 위험한 측면은 수생 생태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물을 지배했으며 역사상 가장 괴물 같은 강괴물로 간주됩니다. 불행히도 물고기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3억 7,700만 년에서 3억 1,000만 년 전 대본기와 석탄기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더 잘 적응한 초기 가오리 지느러미 물고기와 상어와의 경쟁의 결과로 멸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공룡이 유난히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 이름은 상어에 파생됩니다. 둘째, 길이가 1.42m에서 1.63m 사이인 거대한 두개골로 유명하므로 몸의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카르카르돈토사우루스는 북아프리카 백악기 후기에 세노마니아 단계에 살았던 대형 육식 공룡에 속입니다. 이것은 가장 길고 무거운 육식 공룡 중 하나였으며 무게는 약 6에서 15톤이고 길이는 13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사냥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거대한 용각류 공룡을 잡아먹기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가장 크며 마지막으로 멸종된 육식 파충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생물은 약 6,600만 년 전 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라는 이름은 최초의 화석이 발견된 네덜란드의 마스강에서 유래했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고 물고기, 큰 바다거북, 작은 모사사우루스, 심지어 새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을 만큼 충분히 넓게 열리는 인상적인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모사사우루스가 고생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794년 마스트리흐트의 성 베드로산에서 모사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현대 동물군에 속하지 않은 동물의 첫 번째 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사사우루스의 발견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계였죠. 또한 모사사우루스는 많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 속의 바다 괴물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세기에는 이들이 멸종된 동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다에 괴물이 살았다고 믿었고 모사사우루스가 그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드라큘라라고도 알려진 데이노크로톤 드라큘라는 약 9,9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거대한 진드기입니다. 2017년 호박 조각에서 화석이 발견되며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진드기가 매우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유명한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닮은 길고 뾰족한 입부분 때문에 드라큘라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현대의 진드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이 특정 종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진드기와 같은 호박색 표본에서 공룡의 깃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룡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진드기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특이한 입입니다. 피부를 자르기 위해 칼 같은 입 부분을 가진 현대의 진드기와 달리 이것은 먹이의 피부를 뚫는 길고 미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진드기가 현대의 진드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숙주를 붙잡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에데스투스는 4억 5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무시무시한 상어였습니다. 이 고대 상어를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없지만 현대 세계에 사는 상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데스투스는 가위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턱은 연골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입은 이빨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만나는 모든 먹이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호두 크기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멍청한 공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몸은 컸고
그것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근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약 1억 5,500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 전인 쥐러기 후기에 살았던 초식 공룡입니다. 등을 따라 독특한 직립판과 꼬리의 스파이크가 특징입니다. 이 판은 동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 길이가 9m이고 무게가 최대 5톤인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스테고사우루스는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공룡으로 여겨집니다. 포식자를 만나면 뾰족한 꼬리를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하죠. 스테고사우루스는 또한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에서 화석이 발견된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명명된 최초의 공룡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공룡 중 하나이지만 이 생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판의 기능과 배열은 그 목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가설과 함께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고사우루스의 행동, 번식 및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메가라크네가 발견되었을 때 거대한 거미로 생각되었지만 이후 연구에 따르면 에우리프테리드로 알려진 바다 전가림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541년에서 2억 5,100만 년 전에 연장된 고생대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수생 절지동물 그룹입니다. 이 종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흔적을 기반으로 1980년대에 처음 기술되었습니다. 이후로 매혹적인 생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었죠. 얕은 바다에 살았으며 강력한 발톱을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 죽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메가라크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약 4m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치는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으며 일부는 더 작다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지동물의 진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해야 할 중요한 종입니다. 이 종은 진화한 최초의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마크로체니아는 중신세 후기에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포유동물로 약 7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 목과 가느다란 몸이 특징이어서 키가 큰 초목을 효율적으로 방목할 수 있었습니다. 유제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로체니아의 3개의 발가락은 그것이 말이나 사슴보다는 현대의 낙타, 라마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크로체니아의 최초의 화석은 20세기 초에 발견되었지만 특이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21세기 초에 유전적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진화적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크로체니아는 사바나와 같은 개방된 서식지에서 살았다고 믿어지는데 이곳에서 검치 고양이와 육상조류와 같은 큰 포식자의 먹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동물은 약 1만 1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 무렵에 멸종되었는데 아마도 초기 인류의 과도한 사냥이나 서식지의 변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룡의 왕이라고도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 생물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육식 공룡 중 하나이며 현재 북미 서부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고 높은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다리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우 강력했으며 치명적인 물기를 전달하는 동안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청력과 시력이 뛰어나 물린 힘도 타이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식동물 중 가장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치명적인 공룡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멸종되기 전 지구를 배회한 마지막 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수십 건의 티라노사우루스 골격 발견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 매혹적인 생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점은 일부 과학자들이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 달린 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깃털은 기생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서 깃털이 발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수각류 공룡에서 깃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실제로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선사시대 동물과 조류의 진화에서 그 위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속이 빈 뼈와 현대 새에 필적하는 민첩성과 같은 몇 가지 신체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위에 오른 메소사우루스는 그리스어로 중간 도마뱀을 의미하며
약 3억 년 전인 페름기 초기에 출현한 인상적인 파충류입니다. 완전한 육상 조상과 달리 이 동물은 이전에 온 선사시대 양서리와 유사하게 부분적으로 물에 서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독특한 파충류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늪지대를 서식지로 삼았습니다. 페름기 초기에 메소사우루스를 진정으로 차별화한 것은 두개골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파충류와 달리 이것은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두개골 측면에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납시스 파충류로 분류되었죠. 이러한 독특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메소사우루스는 선사시대의 작은 악어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것의 가느다란 이빨은 플랑크톤을 걸러내는 데 적합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생물이 육지와 물에서 모두 사냥했다는 아이디어는 그것을 더욱 흥미롭고 약간 무섭게 만듭니다. 팔레오피스는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바다뱀 속입니다. 이 뱀들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뱀들이었죠. 팔레오피스는 물고기, 거북이, 고래까지 다양한 바다 먹이를 포식하는 강력한 포식자였습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놀라운 속도로 수영할 수 있는 놀라운 바다 생물이었죠. 길쭉하고 가느다란 몸과 납작한 꼬리 덕분에 물속을 쉽게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어 먹이를 사냥하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종은 길이가 12m 이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크기는 현대 아나콘다와 비슷합니다. 이 거대한 뱀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인상적인 턱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쉽게 잡고 삼킬 수 있었습니다. 두개골 기저부에 있는 특수 관절은 턱을 예외적으로 넓게 벌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사냥 기술에도 불구하고 팔레오피스는 약 2300만 년 전인 올리고세 시대의 화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멸종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몰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길이가 약 8m인 기간토랩터는 알려진 공룡 중 가장 큰 난생 공룡이며 그룹의 다른 구성원보다 몇 배나 컸습니다. 거대한 도둑으로도 알려진 기간토랩터는 약 7100만 년에서 6500만 년 전인 중국의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공룡입니다.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깃털이 달린 몸체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긴 다리와 날씬한 체격을 가진 빠른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공룡 중 하나였지만 아마 식물과 동물의 재료를 모두 먹는 잡식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는 부리와 턱뼈 모양에서 나오며 이는 과일과 씨앗과 같은 질긴 식물 재료뿐만 아니라 도마뱀과 포유류와 같은 작은 동물도 먹을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기간토랩터가 현대의 새들과 비슷하게 무리를 지어 살았고 심지어 새끼를 돌보았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약 1억 1200만 년에서 935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공룡은 현대 악어와 비슷한 길고 좁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고 등의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돛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육지와 물 모두에서 사냥할 수 있었고 과학자들은 최근 더 오랜 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주로 물고기를 먹었다고 믿어지지만 육지에서 작은 동물도 사냥했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 중 많은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되어 과학자들이 연구할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표본이 발견되어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생물에 대해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과학자들이 길이가 약 50에서 60피트, 15에서 18m이고 무게가 최대 20톤에 달하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육식 공룡이라고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개미로 더 잘 알려진 티타노미르마는 약 3400만 년에서 5600만 년 전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선사시대 개미입니다. 이것의 몸 길이는 최대 5cm인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개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생태계에서 다른 곤충과 작은 척추동물을 사냥하였고 최고의 포식자로 여겨집니다. 티타노미르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기간티아는 더 크고 공격적이었죠. 거대한 개미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독특한 턱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크기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산소 수치가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곤충이 더 큰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식민지의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구성원이었습니다. 명확한 분업과 함께 현대 개미와 비슷한 생활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크기의 수천 마리의 개미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매우 소름 끼칩니다.
대동은 2900만 년에서 1600만 년 전에 살았던 짝수발가락 생물입니다. 식물과 고기를 모두 먹어치우는 거대한 괴물이었죠. 그들은 멧돼지나 들소처럼 보였지만 훨씬 더 큰 엄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동은 대부분 북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멸종된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문장에서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두 단어, 특히 주변의 다른 종을 위해 공룡과 독이 있습니다. 시노르니토사우루스는 백악기 초기에 지금의 중국에 살았습니다. 화석은 랴오닝성의 이센지층에서 발견되었죠. 길이가 약 1m이고 무게가 1kg인 작은 공룡이었습니다. 이것은 깃털과 가벼운 굴곡을 포함하여 몇 가지 새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독특한 특징은 두개골 뒤쪽에 특별한 이빨과 독샘에 있는 독이 있다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독은 뱀의 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으며 독에 중독된 먹이를 즉시 죽이지 않고 쇼크 상태에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룡에서 독이 사냥 무기로 사용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공룡은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유연한 손목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독특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새처럼 생긴 독이 있는 생물 중 하나가 긴 팔을 뻗고 있는 모습은 다른 공룡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일 악어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아마존 짐승을 만난 적 없었던 것입니다. 푸르사우루스는 지금의 남아메리카에서 중신대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거대한 타이만류에 속입니다. 이것은 공룡이 멸종된 후 존재했던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로 길이가 12.5m에 이르고 무게가 8톤까지 나갔습니다. 푸르사우루스의 거대한 크기는 초기 코끼리, 거대한 나무늘보, 그리고 심지어 다른 악어들과 같은 큰 동물들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생물의 이빨은 알려진 모든 악어들 중 가장 큰 이빨에 속했고 어떤 것은 길이가 30cm까지 나갔습니다. 푸르사우루스는 강과 늪에서 수영하고 사냥하기 위해 납작한 몸과 강력한 꼬리와 같은 적응을 한 반수생 포식자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의 화석 유적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200만 년에서 1300만 년 전 페루 해안에 서서 파도 아래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선사시대 고래인 리비아탄이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은 또 다른 거대 포식자인 무시무시한 메갈로돈 상어와 물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리비아탄의 무게는 약 11만 파운드, 5만 킬로그램이고 길이는 최대 56피트, 17m였다고 합니다. 2008년에 이 선사시대 동물의 화석은 로테르담 자연사 박물관의 네덜란드 연구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리비아탄은 23에서 33피트, 7에서 10m의 고래를 사냥할 수 있는 강한 턱 근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힘센 동물은 다양한 종을 사냥했고 어떤 동물도 바다의 지배자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탄은 현재 멸종되었고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은 향유고래라고 합니다. 짧은 목을 가진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멋진 이름인 돌리코린찹스는 약 9,400만 년 전 마스트리치안 시대에 헤엄쳤습니다. 이 녀석들은 긴 노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얼음 위에 펭귄처럼 물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는 진정한 바다의 록스타였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눈으로 실제 탐정처럼 작은 먹이를 추적할 수 있었죠. 그들의 입은 30에서 40개의 이빨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을 씹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길이가 4에서 5m였으며 아마도 매우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을 것입니다. 거의 100개의 뼈가 들어있는 지느러미는 향처럼 물을 뚫고 쏠 수도 있었지만 육지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뻣뻣했습니다. 깊이 잠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리코린찹스는 종종 공기를 마시기 위해 올라와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무서운 상어와 거대 모사사우루스, 틸로사우루스를 제외하고는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개체에 유골이 들어있는 유명한 화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나 멋진가요? 이크티오사우루스는 적어도 1억 6천만 년 동안 살았던 무시무시한 해양 파충류 집단입니다. 일부 이크티오사우루스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해양 파충류였으며 길이가 21m로 가장 컸습니다. 이 바다 생물은 중생대의 전 세계 바다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대의 돌고래와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강력한 꼬리를 가진 빠른 수영 선수였으며 물속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바다 생물은 해양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수영할 때 저항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작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크고 강력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화석은 남극 대륙을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100만 년에서 6900만 년 전 사이 백악기 후기에 카르노타우루스가 남아메리카를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약 8m이고 무게가 약 1000kg인 이족보행 포식자였습니다. 이름은 근육질의 체격과 눈이의 짧은 뿔 때문에 육식 황소를 의미합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친척에 비해 독특하고 무겁고 넓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고 손가락에 2개뿐인 매우 작은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르노타우루스는 무거운 갑옷과 강력한 물기 외에도 매우 공격적인 행동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포함한 다른 수강류와 싸우려는 의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공룡의 두개골은 다른 공룡과의 정면 충돌에 힘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강화되었죠. 사나운 포식자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카르노타우루스가 적극적인 사냥꾼이라기보다는 형소부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메갈로그랍토스는 가장 초기에 알려진 육식성 절지동물 중 하나였으며 초기 해양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갈로그랍토스는 약 4억 3천만 년 전 실루리아기 시대에 살았던 바다 정갈입니다. 이것은 얕은 바다와 암초 환경에서 살았을 일종의 수생 포식자였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1m인 당시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였죠. 긴 몸통 외에도 앞쪽에 한 쌍의 큰 발톱이 있어 먹이를 잡아 부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길고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물속을 이동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는 단단한 외부 골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호흡기입니다. 아가미 대신 외부 골격의 작은 판과 같은 구조를 통해 물에서 산소를 흡수했다고 합니다. 다음 동물의 이름은 매우 특이한 할루키게니아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동물은 4억 년 전 지구의 바다에 살았으며 실제로 엄지손가락만한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디지털 버전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의 모형은 입 주위에 이빨고리가 있고 다리에도 작은 이빨이 있는데 이 동물이 꽤 무섭게 생겼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글립토도는 약 1만 1천년 전에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성 글립토돈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단단한 혹이나 접시가 있고 기와처럼 겹쳐져 거북이 같은 껍질을 형성한 무거운 뼈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껍질은 지름이 1.5m에 이를 수 있었고 거대한 새와 검니를 가진 고양이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글립토도는 무적의 갑옷에도 불구하고 사냥과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에 여전히 취약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멸종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거북이와 달리 껍질 속으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글립토돈이 많은 해부학적 특징을 공유하는 현대 아르마딜로와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멸종된 동물의 화석 잔해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글립토돈이 방어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유연하고 근육질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 생물은 종종 혼자 있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화석 증거에서는 그들이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리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적 행동을 나타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스밀로돈으로 알려진 세이버 이빨 호랑이는 선사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250만 년에서 12,000년 전에 멸종된 별개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스밀로돈은 북미와 남미에 살았던 큰 고양이로 키가 약 7피트, 2.2m, 몸무게가 350에서 615파운드, 160에서 280kg이며 길이가 12인치, 30c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냥꾼이었고 치명적인 정밀도로 먹이를 놀라게 하는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스밀로돈은 혼자 사냥하는 다른 많은 대형 고양이와 달리 무리를 지어 사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방법은 스밀로돈의 무시무시한 명성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스토돈, 멸종된 코끼리, 사슴, 말, 들소 등 다양한 먹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스밀로돈의 송곳니가 실제로 현대 고양이의 송곳니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송곳니가 매우 길고 가늘어서 사냥 중에 쉽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스밀로돈의 송곳니는 여전히 치명적이었고 당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현대식 악어가 주변 환경의 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조상인 고대 악어 프리스티샹소스와 대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선사시대의 강국은 분명히 당신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어와 달리 프리스티샹수스는 육지 생활에 완벽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현대의 악어보다 길어서 육지에서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발가락에 있는 발굽 같은 끝부분은 그들은 마른 땅에서 달릴 때 여분의 그립을 제공했습니다. 프리스티샹수스는 심지어 납작한 꼬리 대신 둥근 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것이 현대의 친척들만큼 자주 물속에서 수영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빨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들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큰 공룡의 이빨을 닮았습니다. 그런 이빨로 먹이를 잡고 제압하는 데 달인이었습니다. 저기 에오세의 따뜻한 숲에서 이 악어는 무서운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어가 수중 생물에 특화되고 이것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의 육상생활 방식은 수생 친척들에 비해 덜 유리했죠. 자이언트 소우라고도 알려진 온초프리스티스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자이언트 톱니피쉬종입니다. 바다 괴물은 상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오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치명적인 가시가 장착된 톱 모양의 주둥이입니다. 이것은 큰 해양 생물이었고 일부 표본은 길이가 거의 9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얕은 바다에 살았으며 작은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초프리스티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온쿠스와 프리스티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때때로 전기톱 물고기라고도 하죠. 주둥이에 있는 가시는 아마도 포식자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바다 괴물의 이빨은 납작한 연마면에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약 6,500만 년 전에 공룡 및 다른 많은 종과 함께 멸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초프리스티스의 화석은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때 다른 서식지에 살았던 널리 퍼진 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약 6,8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갑옷 공룡에 속입니다. 이 공룡 역시 거대했지만 길이가 10m, 높이 1.8m로 더 짧고 넓었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등과 옆구리에 뼈판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어 매우 잘 보호된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또한 포식자에 대한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곤봉 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저지대 식물을 먹는 사족보행 동물이었습니다. 이 공룡의 화석은 북아메리카의 지질학적 지층에서 발견되었으며 가장 완전한 골격 중 일부는 엘버타와 몬테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안킬로사우루스는 크기와 강력한 갑옷으로 인해 천적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기가티탄은 약 2억 9,8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 전에 일어난 페름기 시대에 살았던 거대 곤충입니다. 이 기간은 초대륙 판기아의 형성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또한 페름기 말에 대량 멸종이 발생하여 해양종의 약 96%와 육상종의 70%가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날개 길이가 71cm인 육식성 멸종곤충입니다. 또한 정맥 네트워크로 덮인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 비행을 위한 지지력과 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날개는 튼튼했고 근육질의 흉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곤충의 강력한 다리도 수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잠자리가 아니라 파리로 알려진 곤충 그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곤충은 페름기 시대의 가장 크고 무자비한 포식자 중 일부였으며 작은 파충류와 양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을 포획하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카프로수쿠스는 약 9,500만 년에서 1억 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악어의 고대 조상입니다.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지구에 살았던 대부분의 동물은 약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 후 멸종했습니다. 카프로수쿠스가 공룡들 사이에 살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룡으로 간주할 순 없었습니다. 그것은 악어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악어와 똑같이 생겼지만 주요 특징은 거대한 엄니와 같은 이빨이었다고 합니다. 아르코테리움은 약 260만 년에서 1만 1천 년 전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짧은 얼굴의 곰속이었습니다. 화석 유적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가장 큰 곰 중 하나이며 일부 개체는 3.35m이고 몸무게는 16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짧은 주둥이와 입 앞에 더 작은 앞 어금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고기를 주로 먹는 동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마, 마스토돈, 자이언트 아르마딜로와 같은 다른 큰 포유동물을 먹으며 환경에서 지배적인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으로 인해 마지막 빙하기 말에 멸종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먹이의 뼈를 쉽게 으깰 수 있는 강력한 물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것이 현대 늑대에 가장 유사한 사회 구조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석은 유명한 검치 고양이인 스밀러돈과 같은 다른 큰 포식자와 공존하고 경쟁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티타노보아는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 중 가장 매혹적이고 무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멸종된 뱀은 거대한 뱀과에 속했으며 5,800만 년에서 6,000만 년 전에 지금의 콜롬비아에 살았다고 합니다. 길이는 거의 43피트, 13m이고 무게는 최대 2,500파운드, 1,135kg입니다. 이 거대한 뱀의 화석은 2009년 콜롬비아 라구아지라에 있는 탄광 중 한 곳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동물의 거대한 크기는 그 당시의 극도로 더운 기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티타노보아의 식단은 주로 파충류 새, 거대한 거북이, 물고기, 악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티타노보아가 뱀에게는 이례적으로 나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관련된 뱀의 화석 유적은 나무에 올라가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이 티타노보아가 나무를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티타노보아의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거대한 크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근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근육을 작동시키기 위해 티타노보아는 많은 산소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산소가 많은 수생지역 근처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선사시대 에로망가해에서는 약 1억 500만 년 전 진정한 용으로도 알려진 타푼가카 샤위가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거의 9m의 거대한 날개의 길이와 약 91cm 너비의 두개골을 가진 그것은 진정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비행체는 최대 4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창 같은 입으로 먹이를 사냥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본다면 당신은 아마 두려움에 얼어붙을 것입니다. 긴 목은 인상적인 두개골을 한 쌍의 거대한 날개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시대의 무서운 생물처럼 보였습니다. 타푼가카 샤위는 호주에서 발견된 가장 큰 익룡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무서운 공중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유적, 특히 턱은 백악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이 새는 방심하지 않는 먹이를 조용히 덮칠 수 있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마치 선사시대 모험 영화에서 자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팍티누스는 카멜레온처럼 색이 변할 수 있는 위험한 바다 괴물입니다. 먹이를 절반 크기로 삼킬 수 있으며 속도 면에서 바다의 거의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생물은 한때 약 1억 년에서 6,6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거대한 육식성 동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멸종된 뼈 물고기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 육식성 물고기는 북아메리카의 바다, 강, 담수호에 서식했습니다. 시팍티누스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고 크고 날카롭고 맞물리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턱을 매우 크게 벌릴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만큼이나 무서웠죠. 화석 증거에 따르면 시팍티누스는 고속으로 수영하고 물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발달된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색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환경에 녹아들어 포식자를 쉽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뱃속에서 더 작은 시팍티누스 자네와 함께 시팍티누스 화석이 발견되어 그들이 식인 풍습을 가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1948년 몽골 탐험대에 의해 현재 고비 사막의 네메그트 지층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룡들은 약 7천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아시아에 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속은 낫과 같은 모양을 부여한 거대한 손발톱을 포함하여 몇 개의 뼈에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룡의 길이는 약 10m, 높이는 5m, 무게가 7톤이 넘을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이 생물에 관한 모든 것은 기계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리와 같은 입과 먹이 가공을 위한 넓은 몸을 가진 느리게 움직이고 목이 긴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앞다리는 특히 튼튼했고 발톱이 달린 3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톱은 길쭉하고 끝부분에서만 상당한 곡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육상 동물 중 가장 긴 손발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이가 1m가 넘었다고 합니다.
뒷다리는 첫 번째 발가락이 초보적인 발톱으로 축소된 다른 수각류 그룹과 달리 기능적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4개의 발가락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앞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를 제외하고도 길이가 거의 40cm가 넘는 큰 무척추 동물이었습니다. 이 곤충은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쌍의 큰 겹눈과 몸을 따라 수영하는 플랩을 가지고 있는데 아노말로카리스는 당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먹이를 잡는 매우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쪽 부속물에는 뾰족한 갈고리가 있었고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먹이가 잡히면 그것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둥근 입으로 옮겨져 으스러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곤충이 활동적인 사냥꾼이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아노말로카리스 화석은 3개의 분리된 생물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식별되었습니다. 이 곤충은 수영 플랩을 사용하여 뱀과 같은 방식으로 물을 통과하는 독특한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캄브리아기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였으며 최고의 포식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서운 외모와 약탈적인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슷한 종에 의해 사냥되었기 때문에 무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르시노이테리움은 코끼리와 코뿔소를 포함한 많은 종의 조상이었던 고대 생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동물은 약 2700만 년 전 북아프리카, 주로 에티오피아에서 서식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이것은 칼 모양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코뿔소와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키가 약 10피트, 3m이고 무게가 2.5톤이라는 놀라운 크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공룡입니다. 1억 2천만 년 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공룡의 등에 줄지어 서 있는 가시들을 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르가사우루스는 백악기 전기 약 1억 3천만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에 지금의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용광류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길이가 10m까지 이를 수 있고 무게는 약 3톤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어용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목과 등을 따라 늘어선 긴 가시로 유명합니다. 용광류로서는 목이 비교적 짧았고 머리는 상당히 작고 좁았으며 말뚝을 닮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리를 지어 이동하여 높은 가지와 잎에 도달하기 위해 긴 목을 사용하여 초목을 먹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의 목을 따라 있는 큰 가시들은 아마도 뿔, 그리고 비슷한 구조물들의 구조를 제공하는 단백질, 케라틴으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의 화석 유적은 북부 파타고니아의 라 아마르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또한 이 공룡이 얕은 물을 거닐고 심지어 수영도 할 수 있도록 적응한 반수생 동물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코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사시대 포유류인 플라티벨로도는 23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및 북미 전역을 가로질러 큰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습니다. 독특한 산 모양의 아랫니로 유명한 거대한 초식 코끼리였죠. 플라티벨로도는 사바나의 습지 지역에서 살았으며 길이가 최대 20피트, 6m, 높이가 9피트, 2.8m, 무게가 최대 4.5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근처 호수에서 먹이를 찾곤 했죠. 과학자들은 이것의 이빨에서 마모 패턴을 관찰했으며 이는 아래쪽 엄니가 나무 껍질을 벗기는 데 사용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엄니가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플라티벨로도는 이빨을 사용하여 풀, 나뭇잎 및 나무 껍질을 방목했다고 합니다. 길고 원통형 엄니를 가진 현대 코끼리와 달리 이것은 더 작고 뻗어있는 엄니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외관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인상적인 동물들은 선사시대에 살았으며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떤 동물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